서울에서 지지고 볶다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진 두부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세를 계획한다고 하네요. 서울서 살던 집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크기는 훨씬 커진 집에서 살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찾았답니다. 매일 꼴보기 싫던 아내 얼굴이 그렇게나 예뻐 보이더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바로 내 집 마련 걱정이 가장 크다는 방증이겠죠. 두부, 전국에서 출산율 꼴찌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이죠. 우리 둘이 아둥바둥 살기에도 비좁아요. 근데 아기요? 글쎄요. 서울시가 이를 갈았습니다. 뭐가 됐든 꼴찌는 창피하거든요.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신혼부부에게 거주 안정권을 주겠답니다. 사는 집이 안정적이어야 아기 낳을 생각도 하겠지. 라고 말이죠. 1호 공급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에요. 뭐 이것만 들어도 게임 끝이죠. 옛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고 아직 입주도 안 한 아주 따끈따끈한 아파트죠. 부동산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커서 재건축 때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12,032세대 85개 동으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우리 집 아파트가 85개 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주변만 스쳐 지나가도 숨이 턱 막히는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세대수가 거의 3,000세대 더 많아요. 미친 규모죠. 여기에 1만 세대가 2024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재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 하나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약 30개나 돼요. 만약 모든 가구에 한 명씩 산다? 그러면 울릉군을 넘고요. 한 집에 평균 3명이 산다. 그럼 장흥군을 넘고 평균 4명이 산다면 완도군을 넘습니다. 해외로 나가볼까요? 유럽에 산마리노 같은 미니미니한 국가가 있는데 여기의 인구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는 인구보다 적어요. 암튼 이런 뜨거운 이슈를 안고 있는 엄청난 아파트를 서울시가 짠 하고 들고 나옵니다. 솔직히 탐납니다.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공주택이란 것이 나라에서 싸게 임대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찾아보면 정부에서 제공한 혜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야심차게 내놓는 정책도 간간이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이 많았어요. 특히 이 코딱지 많은 집에서 살라는 거야? 이런 불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세훈표 장기 전세주택 2, 장기로 전세를 주겠다는 거죠. 올해로 17년 차가 된 오세훈표 장기 전세 주택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신혼부부 특화로 만든 것이 바로 장기 전세 주택 시즌 2예요. 시즌 1이 잘 됐으니 뭐 다시 나온 거겠죠. 그만큼 야심차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300호를 우선 공급을 하고 이거는 올해 7월 중에 모집 공고를 시행을 합니다. 한 달 남았네요.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고 예비 부부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을 봐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중산층이나 실수요자를 위해 타 제도보다는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내가 만약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월 평균 소득 120% 이하면 되고요. 60m를 초과한 아파트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면 돼요. 이런 소득이 나오면 머리부터 감싸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공고문마다 매년 금액을 다 적어 놓거든요.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일 경우 외벌이다. 그럼 월 소득 649만 원. 맞벌이다. 그럼 월 소득 974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장벽이 높지는 않네요. 왜? 그냥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벼르고 별러서 낸 제도예요. 여기서 서울시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담을 좀 해볼게요. 요즘 딩크족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대기업에 맞벌이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부부일 경우 오히려 딩크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둘이 벌어 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기를 낳지 않고 뭐 우리를 위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딩크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기를 낳는 순간 적어도 여자는 경력 단절의 위험이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일수록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런 우려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 두부 주변을 봤을 때의 확률이에요.
즉 서울시도 머리를 엄청 굴린 거죠. 도대체 어느 그룹이 아이를 안 낳을까? 그들이 안 낳는 이유는 뭘까? 정말 살만한 집을 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기를 안 낳고는 못 베길 혜택 들어갑니다. 무자녀로 입주했지만 아이를 낳을수록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줘요. 두 명 낳잖아요?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3명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식구 많아지면 집도 넓어져야죠. 아이 공부방도 있어야 되지, 부부 알파룸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해당 단지 내에 만약에 공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공가가 없을 시에 입주자가 원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신청했다. 그럼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해 줍니다. 즉, 이번 서울시의 목표는 이미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출산할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출산율 극복을 향한 서울시의 투지 굉장히 뜨겁네요.